평생 모은 내 돈을 모두 꺼내간 게 며느리라고? 아들도 알고 있었다고? 이 집에 내가 모르는 진실이 더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정순자는 아침밥을 치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매달 했던 것처럼 인터넷 뱅킹 앱을 열고 잔액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화면에 떠야 할 숫자가 눈에 익지 않아 순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던 노후자금 통장에 잔액이 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며 손가락을 떨리는 채로 거래 내역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제 날짜로 1억 8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간 기록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체받은 사람 이름 옆에는 익숙한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유진이 이름이 왜 여기 떠 있어? 순자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휴대폰을 더 가까이 당겨들었습니다. 며느리 이름 세 글자가 화면 한가운데서 눈에 박히듯 박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순자는 급히 숨을 몰아쉬며 은행 콜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받자마자 순자는 계좌번호와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제 큰돈이 나갔는데요. 제가 모르는 거래 같아서 문의드리려고요. 상담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본인 확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고 나서야 상담원은 이체 경로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공인인증과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된 뒤 다른 시중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다시 2개의 계좌로 나뉘어 빠르게 옮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그 계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고 상담원은 규정상 자세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려줄 수 있는 건 첫 번째 수치인 이름뿐이라며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었지만 다시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소리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남편 영우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우는 전날 받은 주사 탓에 몸이 무거워져 늦은 아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당장 깨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얼굴을 떠올리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더 아플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서 찬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손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 컵이 살짝 덜컹거렸습니다. 이대로 멍하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순자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디건을 걸치고 서랍에서 아파트 출입증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에는 관리 직원 한 명과 야간 근무를 마친 경비원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순자를 보자 익숙한 얼굴이라는 듯 미소를 보였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전날 새벽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무슨 일이냐고 묻다가 돈 문제라는 말을 듣고 표정을 조금 굳혔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쉽게 열람해 줄 수는 없지만 집 앞 복도 카메라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은 야간 근무일지를 뒤적이며 전날 새벽에 택배 차량이 한번 들어왔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관리 직원은 컴퓨터로 영상을 돌려보며 그 시간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택배회사 로고가 찍힌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순자의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은 그 시간에 몇 호에 택배가 올라갔는지
적어둔 메모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메모에는 순자의 집 호수와 함께 아들 민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어제 오후 갑자기 걸려왔던 민수의 짧은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회사에 일이 많다며 주말에 들르겠다고 말했던 목소리가 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관리 직원에게 더 이상 번거롭게 해 죄송하다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손에 쥔 출입증이 땀에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 순자의 시선은 멍하니 숫자 버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 모았던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집 앞에 서자 이상하게 문고리 색깔까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이제는 아들 부부에게 이 일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정순자는 아침 내내 휴대폰을 쥔 채로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어젯밤 확인했던 이체 내역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며느리 유진의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 영우는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 방에서 쉬고 있었고 순자는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순자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집에 들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수는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전보다 짧은 숨소리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민수는 퇴근한 사람처럼 지친 얼굴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를 식탁으로 불러앉히고 조용히 전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체 내역을 본 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그의 미세한 떨림을 보고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이거 너도 모르는 일이 맞니? 라는 순자의 낮은 목소리는 방안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식탁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의 긴 침묵은 선명한 대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자는 답답함을 참고 다시 거래 내역과 CCTV 기록까지 정리한 사실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자신도 최근 여러 가지 일로 정신이 없었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아들 말만 믿고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외부로 새나간 건지 가족 중 누군가 잘못한 건지 판단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순자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방에 있던 서류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류함 안에는 병원비 영수증과 약값 고지서가 여러 장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은 최근 몇 달 사이 의료비가 크게 늘어난 기록을 발견하며 멈춰섰습니다. 순자는 영우의 병세가 생각보다 많이 악화된 건 아닌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동안 큰 비용이 드는 치료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영우가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병원비 관련 부분을 숨겼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거실 TV 뒤에 꽂혀 있던 우편물 몇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꺼내 날짜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대출 상환 안내서, 의료비 분납 고지서, 그리고 신용 등급 변동 안내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서 곳곳에 며느리 유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얽힌 일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민수는 이 문서들을 보지 못한 듯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장 한 장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몰렸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순자는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던 민수 이름의 택배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그 택배는 그 시간에 왜 순자의 집으로 배달된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그날 새벽의 택배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수는 처음 듣는다는 듯 반응했지만 목소리는 지나치게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금융기록 전체와 병원비 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내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자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민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집을 나갔고 순자는 그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문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확실한 증거를 모아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유진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서류가 든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표정에는 여유가 없었고 눈 밑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카페로 향해 노트북 가방을 의자에 얹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성이 다가와 자신을 대출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꺼내 유진에게 여러 조항을 설명하며 단기 대출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최근 발생한 신용 문제에 대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원은 유진의 대출 심사가 거절된 이유가 불법 환전업자와의 거래 기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진은 크게 당황했지만 이를 내색하지 않기 위해 손끝만 꼭 모아쥐었습니다. 카페 옆자리에서는 2명의 중년 여성이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며 상황이 더 복잡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상담원은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어렵다며 의료비 같은 필수 지출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기며 상담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신이 더 깊은 문제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유진은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고 발신자는 시어머니 정순자였습니다. 유진은 화면을 보자마자 손가락을 움찔하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회의 중이라 어렵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기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다시 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닥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순자는 집에서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유진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날짜를 하나씩 비교하며 유진이 직장을 그만둔 시점과 의료비가 증가한 시점을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두 시기가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순자는 며느리가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며느리가 통장 이체를 몰래 진행한 점에서 쉽게 신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순자는 이 문제를 단순히 오해로 넘기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순자의 머릿속은 여러 조각난 정보가 계속 이어지며 어지러웠습니다. 유진의 행동이 가족을 위한 노력인지 개인적인 문제를 숨기기 위한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며느리의 상황을 추측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과 병원 기록을 더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수첩을 꺼내 앞으로 확인해야 할 목록을 차분히 적어 내려가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정순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지점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선 그녀는 안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담당 창구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순자의 긴 설명을 조용히 들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직원은 먼저 계좌 접속 기록을 확인해 주었고 순자는 정상 로그인이라는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은 이어 최근 해당 지점을 방문한 사람 명단을 검토했고 그중 유진의 방문 기록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예상했던 정보였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마음 한편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직원은 유진이 의료비 관련 긴급 대출 상담을 진행했으나 심사에서 거절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몰랐던 며느리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씩 드러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담이 끝나자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더 큰 의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은행을 나서던 순간 순자의 휴대폰으로 병원에서 온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미납된 진료비와 검사비가 아직 남아있다는 안내였고 금액은 순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순자는 즉시 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걸어 최근 치료 일정과 비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영우의 검사 횟수가 지난달부터 급격히 늘어났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영우가 이런 상황을 전혀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짐을 덜어주려고 일부러 숨겼다는 추측을 떠올렸지만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쌓이고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에서 유진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을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순자의 노후 자금을 몰래 이체한 행동은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상황을 피할 수 없으며 진짜 이유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순자는 다시 메모장을 꺼내 그동안 모은 정보를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유진의 대출 시도, 불법 환전 기록, 남편의 급격한 의료비 증가, 그리고 이체 기록까지 모두 한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정보를 정리하는 동안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부분은 여전히 빈칸처럼 남아있어 오해가 섞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누군가의 의도나 감정보다 현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직접 아들 부부를 불러 이 모든 문제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알겠다고 답했지만 목소리는 한층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저녁 드디어 모든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순자는 식탁 위에 은행 서류와 병원비 고지서를 차례로 펼쳐놓았습니다. 민수와 유진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고 두 사람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자리를 안내했고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순자는 먼저 이체 내역을 가리키며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고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손가락을 꽉 모은 채 떨리는 숨을 내쉬며 식탁 끝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음을 확신했습니다. 잠시 후 민수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듯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진 역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순자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미납된 병원비 내역과 함께 여러 번 거절된 대출 신청서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감춰졌던 문제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뒤 남편에게도 숨겨왔던 사실을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영우의 치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금융기관에 긴급 대출을 신청했으나 신용 문제로 모두 거절된 상황을 서류로 보여줬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차례로 넘기며 며느리가 겪었던 압박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순자의 노후 자금을 무단으로 이체한 행동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가슴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왔던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듯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느꼈는지 의자에서 몸을 살짝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갈등이 쌓여 서로에게조차 숨기는 일이 많아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식탁 위의 서류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가족 전체가 깊은 고민 끝에 무너져 온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순자는 감정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해결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수와 유진은 긴장한 듯 고개를 들고 순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순자는 치료비 규모와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오랫동안 혼자 짊어졌던 감정들이 비로소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순자의 제안을 들으며 자신이 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수 역시 가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순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병원비와 금융 상황을 함께 점검하자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마주 앉았고 이제는 진짜 해결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공통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정순자는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로 향하기 위해 가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정리한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남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어서자 직원은 순자를 보며 상황이 좀 정리되었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날 열람했던 CCTV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폐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순자의 부탁을 받아 자료를 정리했고 불필요한 이미지와 기록을 삭제하며 더 이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의자에 앉아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뒤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서며 그녀는 머릿속에서 작은 부담이 하나 지워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에 다시 심호흡을 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순자는 오늘은 병원 측과도 정확히 조율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급히 집으로 들어와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밖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도착한 순자는 창구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자리에 앉은 동안 주변에는 다른 보호자들과 환자들이 서류를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이번 일로 얼마나 많은 가족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번호가 불리자 순자는 창구로 다가가 의료비 분납 신청서와 지난달 진료비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적용 가능한 감면 제도와 분납 조건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몰랐던 지원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영우의 상태를 고려할 때 간병 서비스 연계가 필요할 수 있다며 관련 기관의 안내문도 건네주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구에서 나오자 어깨에 실린 무게가 조금 덜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 외래를 지나며 순자는 영우에게 오늘 정리한 내용들을 차분히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민수와 유진이 이미 와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처리한 일들을 확인하고 싶어 미리 왔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확정된 분납 조건과 지원제도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그 내용을 메모하며 다음 주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유진은 간병 서비스 비용과 예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검토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류와 일정표를 놓고 함께 논의하며 조금씩 방향이 잡혀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웃 한 명이 현관 앞에서 인사를 건네며 집안 분위기가 밝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짧게 웃으며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와 유진도 함께 일하는 흐름에 익숙해지며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표정을 보였습니다. 순자는 가족이 다시 하나로 묶여가는 모습을 보며 오래된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순자는 날씨가 맑아진 오후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과 손녀가 쓰던 작은 머리띠가 들려 있었고 벤치에 앉자마자 따뜻한 차 향기가 퍼졌습니다. 멀리서 놀이터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순자는 지난 몇 주를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충격, 가족 사이에 쌓인 오해, 그리고 드러난 진실이 머릿속에서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순간들을 함께 해결해낸 가족의 모습이 떠오르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새로 만든 생활비 계획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재정을 관리하기로 한 약속이 그 수첩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첩을 덮은 뒤 순자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공기와 햇빛이 어깨에 닿자 지금의 일상이 예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자신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는 민수와 유진이 저녁 반찬을 나누어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오늘 병원에서 받은 간병 서비스 안내문을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안내문을 읽고 다음 주부터 상담을 진행하겠다며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유진은 따뜻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며 앞으로는 작은 문제라도 함께 상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세 사람의 움직임에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차려지자 순자는 남편 영우의 의자에 담요를 덮어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우는 지난주보다 얼굴빛이 좀 더 좋아졌고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범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동안 잃고 있던 여유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번 위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한국 드라마 채널에서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